어머,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사돈될 사람이 우리 집 직원이라니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식모 딸이 대학원까지 다닌다니 용하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행복했던 순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은 식모라는 말 한마디에 부정당했고, 한 여자의 사랑은 근본이라는 잔인한 낙인 앞에 찢겨나갔습니다. 가진 자들의 오만한 조롱 속에서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쳐진 두 모녀. 두고 보십시오,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 그렇게 눈물로 시작된 가장 처절한 복수가 막을 올립니다. 짓밟힌 자의 분노는 칼이 되고 모욕의 기억은 힘이 되어 마침내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데 이 더러운 식모 딸 주제! 네, 맞습니다. 저는 식모의 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입니다.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바로 그 검사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혔던 그녀가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 통쾌한 복수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8. 강지우의 세상은 법전의 잉크 냄새와 도서관의 희미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사가 되겠다는 꿈. 그것은 낡은 책상 위에서 밤을 새우는 고단함마저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한창 집중하던 그때 달아빠진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서준. 3년째 연애 중인 남자친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과 굳은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잠깐 나올 수 있어? 할 말이 있는데. 그 낯선 진지함에 이끌려 강지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박서준은 강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이내 박서준은 결심한 듯 강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반지는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지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예상치 못한 청혼에 강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서준은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힘겨운 수험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강지우를 재촉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배려심은 팍팍한 현실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지우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든 엄마 오선희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자 피곤에 절어있던 오선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25년 동안 오직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오선희. 유명 한정식집 청운가게 주방장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세상의 편견 앞에 자신의 직업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행여나 박서준의 가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강지우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지만 박서준과 그의 가족들은 다를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박서준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과 형수도 함께 나오고 싶어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보통의 상견례와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강지우는 그저 자신들을 환영하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오선희는 그날을 위해 백화점에서 가장 단정하고 고운 한복을 맞췄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마지막 밤, 오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우만큼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그 말은 딸이 아닌 스스로에게 거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상견례 당일 모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선이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 매무새를 몇 번이고 다듬었고 강지우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서준이 예약한 방으로 들어서자 그의 아버지 박태수와 어머니 윤혜경 그리고 형인 박서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녀를 정중하게 맞이했고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의 걱정이 기우였다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늦었죠? 방문이 열리며 박서준의 형수 최유라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거만한 표정. 그녀는 방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오선이를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내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유라는 오선이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아줌마가 여기 왜 계세요? 모두의 시선이 최유라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식당, 청각에서 일하는 주방 아줌마 아니세요? 원래는 허드렛일 하던 분인데 운 좋게 주방장까지 되셨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다 보내 참 반갑다. 아줌마, 그리고 허드렛일.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오선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선이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고 강지우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최유라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오래 일했으니 음식 솜씨는 좋겠네. 앞으로 집안 음식은 아줌마가 책임지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 말에 강지우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유라는 그런 강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이긴 사실을 말하는 거지. 저 아줌마, 우리 집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딸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오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청운각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굳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방을 책임지는 주방장입니다. 당당한 오선이의 말에도 최유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방장이면 뭐해요? 결국 우리 집 직원이지. 사돈될 사람이 우리 집 직원이라니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고는 강지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참, 식모 딸이 대학원까지 다닌다니 용하네. 전공이 뭐예요? 요리? 그 순간 강지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어있는 엄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집안인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차가운 정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선 강지우의 행동에 박태수가 급히 만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유라의 막말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꼴값 떨고 있네?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하는 거 나도 반대야. 나보고 저런 사람이랑 동서지간이 되라는 거야? 그 말에 강지우는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근본이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자식 키운 게 왜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당신의 근본은 얼마나 대단한데요? 쏘아붙이는 강지우의 기세에 최유라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박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준 씨, 나는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최유라가 잘 생각했네 분수도 모르고 어딜 넘봐. 라며 비아냥거리자 곁에 있던 박서진이 최유라의 팔을 잡아 끌며 나무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오선희와 강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강지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박서준이 황급히 뒤쫓아 나와 강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지우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당신 형수가 우리 엄마를 모욕할 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박서준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형수가 원래 말이 좀 그래.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그 말에 강지우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면 좋은 뜻으로 우리 엄마를 식모라고 불렀다는 건가요? 됐어요. 당신의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단호하게 돌아선 강지우는 더 이상 박서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최유라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최유라는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 아줌마, 우리 식당 주방 아줌마 맞잖아요?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요? 박태수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친구분들한테 며느리 엄마가 식당 아줌마라고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아온 박서준이 최유라에게 형수, 정말 너무했어. 라고 소리쳤지만 최유라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윤혜경마저 듣고 보니 유라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구나. 아직 직장도 변변찮은 대학원생이라니. 라며 거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비난과 몰이에 속에서 박서준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지우와 오선희의 마음은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상견례의 악몽이 지나고 사흘 뒤 오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운각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굳은 표정과 거칠어진 손놀림은 그녀의 마음속 폭풍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자 오선희는 결심한 듯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이곳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식당 사장이자 최유라의 아버지인 그는 깜짝 놀라며 오선희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오선희의 분노는 이미 터져나온 뒤였습니다. 따님이 제 딸에게 식모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고 최유라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깟 일로 그만둔다고요? 꼴이 웃음네. 최유라는 비웃음을 흘리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박서준한테 전화해서 그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렸는데 아직도 몰랐나 보네. 그 순간 오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주는 줄 알았던 사장 역시 결국 자신을 식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깊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오선희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네, 저는 식모 출신입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다릅니다. 지우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 최유라가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일하시게요? 라며 조롱하자 오선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선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식당을 차릴 겁니다. 청운각을 나온 지 한 달 후 오선희는 작은 상가 건물의 텅 빈 점포 앞에 섰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공간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딸에게 오선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25년 동안 요리만 했겠니? 그 자신감은 강지우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지우는 엄마의 새로운 시작에 보답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과 검사 임용 시험 준비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 사이 박서준은 20번 넘게 전화를 걸고 매일 집 앞에서 강지우를 기다렸지만 강지우는 차갑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한 남자의 사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녀에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강지우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선이가 새로 연 식당, 지훈의 밥상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지우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검사 시험만 남았어. 그날의 모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건 복수의 시작이야. 강지우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박서준의 집안에도 전해졌습니다. 최유라는 여전히 강지우를 잊지 못하는 박서준을 향해 고작 변호사 시험 합격한 걸로 유나는 그래봤자 근본은 안 변해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지우가 변호사 시험을 넘어 검사 임용 시험까지 최종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박서준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유라의 남편 박서진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 일 처리 깨끗하게 한 거 맞아? 그의 불길한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에 들이닥쳤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유라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경비, 대부분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검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강지우는 엄마 오선이를 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 눈빛에는 서늘한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참 검사 강지우는 초반에 간단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검사가 두툼한 사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 검사, 이 사건 한번 맡아봐. 규모가 좀 있는 공금 유용 혐의 사건이야. 무심코 파일 첫 장을 넘기던 강지우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피의자 이름칸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두 이름. 박서진, 최유라.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에 강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한다. 오직 검사로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그날 밤 강지우는 지훈의 밥상으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맡게 된 사건에 대해 털어놓자 오선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흔들리지 마.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엄마의 지지는 강지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틀 뒤 검찰청 조사실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석에 앉은 최유라는 담당 검사로 들어서는 강지우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조롱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식모딸 주제에 사적인 감정으로 우리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식모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유라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강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되물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강지우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기록됩니다.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식으로 회피 신청을 하십시오. 하지만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서늘하고 단호한 태도에 최유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강지우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유라 씨, 작년 한 해 동안 법인 카드로 구매한 명품 가방 구매 내역입니다. 총액 1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모두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었습니까? 3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경비 내역, 박서진 어머니의 생신 잔치 비용 500만 원, 심지어 최유라 조카의 결혼식 축의금 300만 원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된 내역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금액만 해도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강지우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업체와 맺은 허위 계약서들입니다. 이 가짜 계약을 통해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남편인 박서진 씨와 공모한 정황도 명백합니다. 강지우가 내민 서류에는 박서진의 필체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3억 8천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최유라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지우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인 박서진과 달리 최유라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복수야. 내가 너희 집 무시했다고 복수하는 거잖아. 울부짖는 최유라를 향해 강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니까요. 최유라가 다시 한번 이 더러운 식모 딸이라고 소리치자 조사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지우는 잠시 최유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식모의 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입니다. 당신들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바로 그 검사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조사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지우는 다음 조사를 예고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박서진과 최유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나흘째, 박태수와 윤혜경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정가자가 되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바로 강지우라는 사실은 더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은 최유라의 친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선이라는 최고의 주방장을 잃은 청운각은 음식 맛이 변했다는 소문이 돌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거의 망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아들 박서준에게 어떻게든 지우를 만나서 부탁이라도 해봐라라며 닥달했지만 박서준은 강지우가 자신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 박태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직접 오선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박태수와 박서준 부자는 수소문 끝에 오선이가 운영하는 지훈의 밥상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식당 안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식당의 풍경은 몰락해가는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선희는 그들을 발견하고도 놀란 기색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에야 오선희는 두 사람을 마주 앉혔습니다. 박태수는 어렵게 입을 떼어 상견례 때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선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제 딸이 검사가 되었으니 이제 와서 저희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박태수는 변명했지만 오선희는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박서준이 형과 형수님은 제 가족입니다. 한 번만 선처를이라며 호소했지만 오선희의 대답은 매서웠습니다. 가족이요?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역시 당신 형수가 내 딸을 모욕하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봤고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강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강지우를 본 박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지만 강지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상견례 날 최유라 씨가 저희 엄마를 조롱할 때 아버님께서 웃고 계셨던 것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박서준이 지우야, 우리가 사랑했던 3년을 생각해서라도라며 애원했지만 강지우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날 당신의 선택이 모든 것의 답이었어요. 당신은 나와 우리 엄마 대신 당신의 가족을 택했고 저희를 버렸죠. 당신들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초조한 얼굴의 박태수, 윤혜경, 그리고 박서준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그 사이 수척해진 박서진과 최유라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석, 강지우는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강지우는 피고인들이 지난 1년간 회사 공금 총 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경비, 허위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최유라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개인 사치품을 회사 돈으로 결제했으며 박서진이 가짜 계약서로 2억 원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서진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최유라는 마지막까지 이 재판은 불공정하다며 소리쳤습니다. 강지우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지우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피고인의 발언은 재판과 무관하며 중요한 것은 증거뿐이라고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강지우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특히 최유라는 반성에 기미 없이 개인적인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강지우는 박서진에게 징역 3년, 최유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마침내 판결 선고일 재판부는 박서진과 최유라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최유라는 절규했지만 차가운 법정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강지우를 박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에게 단 한순간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행동이 아닌 말뿐이었어요. 상견례 그날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엄마의 식당, 지훈의 밥상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식모딸이라 조롱받던 강지우는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었고
평생 남의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오선희는 성공한 식당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멸시와 모욕은 이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상처가 아닌 훈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향한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편견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완성이 아닌 서로를 믿고 일어선 모녀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